유심 대란이 진짜 몇 달을 갈 것처럼 갈 걸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실제로 어제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했지만 대부분 허탕쳤습니다. 어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언제 나눠줘요? 저희가 지금 계속 만들면서 계속 드리고 많아서 좀 약. 빨리 주세요. 유심 칩을 바꾼다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서버에서 그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그게 괜찮은지 그것도 사실 좀 걱정은 되긴 해요. 저희 3시 40분 비행기인데 4시간 전인가에 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해킹이나 이런 거에 불안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심을 바꾸고 출장을 다녀와야 돼서. 자, SK텔레콤이 확보한 유심 100만 개에 불과하다고 전해드렸죠. 어제 23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전체 이용자가 지금 2,500만 명. 23만 개면 1%밖에 못한 겁니다, 교체를. 100만 개나 있다고 했는데 안준용 기자님, 왜 23만 개밖에 못했습니까? 일단 시간적 여력도 따져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워낙 이 공포감과 또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 나머지 이 77만 개가 어디로 갔냐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물론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수도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현재 유심 교체만 이루어지진 않고 있다는 거죠. 네. 뭐냐면 그럼 뭐가 되고 있습니까? 신규 가입자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신규 가입자 같은 경우도 유심이 필요하죠. 결국 교체를 위해서 유심을 모두 쓰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신규 가입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또 사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어제 오후 기준으로 해서요. 예약자만 260만 명이 넘으니까 이미 확보된 100만 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약이 돼 있고 이런 상태로는 다음 달까지도 500만 개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다음 달까지도 5분의 1 수준의 유심 교체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이에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과 두려움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이 이동통신사들이 유심 대란을 신규 고객 유치의 기회로 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가죠. 유심 교체 무료 앞두고 번호 이동 보조금 뿌린 SK텔레콤. 그러니까 지금 이 논란 때문에 가입자들이 빠져나갈 걸 걱정해서 지금 번호 이동하면은 공짜로 폰 주겠다. 오히려 현금을 좀 더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 포커싱을 맞추고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뒤따르던데요. 제가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좀 이어지는 내용일 수 있는데 결국은 번호 이동을 해서 새 폰을 준다. 그럼 새 폰에는 유심이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유심을 그곳에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SKT를 쓰고 있는데 내 폰에 있는 유심이 해킹당할 수 있으니까 이걸 빨리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한쪽에서는 신규 가입자 유치의 기회로 삼고 있고 그것을 위한 유심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에 내가 이 기회에 그러면 SKT에서 내가 고객이 돼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유심이 없어요. 그러면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유심이 사용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의 눈초리 역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용시환 변호사님,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번호 이동이라는 게 원래 그 통신사를 바꿔서 이동하는 거였잖아요. 저희 아는 상식에는. 근데 만약에 SKT 자체 내에서 번호 이동 기계 단말기 교체를 통해서 번호 이동, 그러니까 번호가 바뀐다 그러면 그런 영업이라면 그건 좀 심각한 거죠. 문제가 있죠. 이제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그런 거라면 정말 국민적 불안을 이용해서 오히려 유심을 본인들의 그 매출 증대에 활용하는 꼴이 되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SKT에서 먼저 전말을 밝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해킹당한 정보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범위일지 개인정보까지 다 해킹이 된 건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진짜 본인들의 보안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밝혀야 돼요. 저희가 그 경찰청하고 협조해가지고 무슨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복제폰이 작동을 하면 강제 중단시킨다 이런 기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오픈런이 있지 않도록 차근차근 유심을 확보할 때까지 큰 국민적 동의가 없도록 전말을 어떻게 밝혀가지고 이런 시스템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전말을 밝혀야 되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책임하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최초 해킹이 발생한 지 오늘로 이제 11일이 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피해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사 발표에 짧게는 뭐 2~3달, 길게는 또 1년 넘게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안준영 기자님. 그리고 유출된 정보가 지금 뭐 수백만 쪽에 달한다라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지난 4월 18일에 SK 보안관제센터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이 있다는 걸 포착을 합니다. 그 후에
유출된 데이터량을 약 9.7GB를 보고 있는데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죠? 네. 약 300쪽 분량의 책 9,000권 분량입니다. 270만 쪽에 달하겠죠. 그리고 이 내용들 안에는 이 유심 관련 핵심 데이터가 포함된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발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게는 2-3달, 길게는 1년까지 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중요한 건 내일 당장이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대중은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봤는데 관련돼서 이렇게 하라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아하. 물론 그 안에는 일부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걸 틈타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하면은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정부에서 빠른 가이드라인 그리고 SK텔레콤에서 좀 더 확실한 어느 정도의 문제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네. 대중들은 이렇게 정확치 않은 정보에 더욱더 현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전문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출되지 않았었던 종류의 정보가 이번에 노출이 된 거니 정보 조각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굉장히 큰 하나의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금융 정보가 다 털리는 것 아니냐. 혹은 진짜 중요한 내 정보가, 개인 정보가 다른 데 가서 악용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 SK텔레콤 쓰시는 분들도 유심 바꿔야 되는데 이거 핸드폰까지 바꿔야 되는 것 아니야?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특정해서 뭐 피해 사례가 드러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두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모르는 게 오히려 더 불안을 가중하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어느 범위까지 지금 유출됐는지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가입자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입자에 대한 식별 번호 아니면 기기 식별 번호 이런 것들이 유심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나의 민감 정보라고 하는 주민등록번호나 아니면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까지 유출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정보 공개가 될 필요가 있고 조사가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만일의 경우에 이런 다크웹이나 주민번호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식으로 나중에 정말 큰 범죄의 그런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빠른 조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